검은 잿빛 조명 아래 한 젊은이의 얼굴이 처연하게 떠오릅니다. 눈동자는 떨림과도 같은 기대로 반짝이지만 그 안에는 말할 수 없는 불안이 서려 있습니다. 어젯밤 그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보고 잠 못 드는 새벽을 보냈습니다. 강원도 영월 산골 마을의 촌장 어몽도와 왕위에서 쫓겨난 어린 선왕 단종의 이야기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기 때문입니다. 오늘 출근길 지하철 안에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수많은 동료들이 똑같은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고 전세 대출 만기는 코앞인데 집값은 여전히 떨어지고 있으며 회사 게시판에는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조용히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조선 여섯 번째 왕이었지만 계유정난으로 쫓겨나 끝내는 목숨을 잃어야 했던 단종의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자화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뻔한 진부함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희생되는 구조 위에서만 번영이 가능하다는 잔혹한 사실 말입니다. 숫자로 된 차가운 통계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1968조 3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에서 30대의 차주당 평균 가계대출은 5,365만 원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고 주택담보대출만 따지면 2억 8,792만 원에 달합니다. 연체율은 전염병 대유행 이후 최고치를 찍었고 특히 30대 이하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45.1%로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 청년 실업률은 6.8%로 5년 만에 가장 높았고 청년 고용률은 마흔 33.6%로 5년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자유일꾼과 받침판 노동자의 고용 불안까지 더하면 이른바 성장 이후 시대는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나라의 미래 소비 능력을 빠르게 걷어내고 경기 부양책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민간 소비가 줄면 기업은 설비 투자를 줄이고 생산 일자리는 또다시 사라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단종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단종은 12살에 왕위에 올랐지만 수십 년간 이어진 권력 다툼 끝에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겼고 영월 청량포로 유배된 뒤 17나이에 냉혹한 비극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영화는 그를 단순한 실패자로 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곡된 권력 구조가 한 사람을 어떻게 벼랑 끝으로 밀어내는가를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유해진이 연기한 촌장 어몽도는 마을의 생계를 위해 유배지를 자기 마을로 유치하려고 발로 뛰어다니는 인물인데 그가 어린 선원과 맺어가는 유대가 관객의 눈물샘을 터뜨렸습니다. 200만 관객이 극장에서 느낀 건 단순한 연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우리처럼 생존이 아닌 존재에 대한 질문을 했구나라는 공명이었고 혹은 그 자리에 서면 나도 결국 똑같이 무너졌을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 감정이 지금 대한민국을 휘도는 울컥한 공감의 정서를 만듭니다. 극중죽음이라는 극단적 결말은 권력자이든 평범한 시민이든 누구나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벼랑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눈앞에 시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조선시대에만 머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성과를 내면 살아남고 실패하면 곧장 추락하는 이분법적 사다리 위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불평등이 가중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소득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37.1%를 가져가는 반면 하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20만 원에 불과하여 그 격차가 42배에 달합니다. 지옥 같은 조선이라는 자조적 신조어가 유행한 지도 수년이 흘렀고 수저계급론은 학계와 언론을 넘어 일상 대화에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3.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회원국 평균의 2배가 넘으며 22년 연속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10대에서 30대까지 청년층의 사망 원인 1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라는 통계는 이 사회의 밑바닥이 얼마나 차갑게 식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지표들은 우리가 단종의 비극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위로하고 동시에 경계하는 감정적 리듬을 만드는 사회적 배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한국인만의 정서일까요? 분명 운명견이나 한이라는 전통문화가 남긴 잔재는 있지만 본질은 불안정한 구조가 불러일으키는 보편적 심리입니다. 미국의 99% 시위, 일본의 자유일꾼 세대, 유럽의 노란조끼 운동을 보면 성장이 멈춘 사회는 어디든 유사한 정서를 뿜어냅니다. 다만 한국은 단 한 세대만의 전쟁의 폐허에서 농업국을 거쳐 산업화와 선진화를 한꺼번에 달성했기에 상대적 하락이 주는 충격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큽니다. 급속한 압축 성장은 가능성을 기대로 바꾸고 기대를 권리로 격상시켰으며
거꾸로 성장이 멈추자 박탈감이 배신감으로 폭발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단종은 죽음이라는 갑작스러운 형태로, 우리는 소멸이라는 서서히 스며드는 형태로 같은 위협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단종 열풍은 단순한 역사 재조명이 아니라 불황기에 등장하는 집단적 자기 연민이라고 봐야 합니다. 영화관 어둠 속에서 관객이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은 비극적 허구를 넘어 경제적 실존 위협 앞에서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달래는 작은 의식인 셈이다. 우리가 단종에게 던지는 연민은 결국 내일의 내 자신에게 던지는 응원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한국 사회가 아직 동병상련을 공유할 수 있는 연대의 그물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리 소통망 공동체와 이웃 간의 호흡, 학교와 직장의 동아리, 그리고 가족이라는 고무줄 같은 연결고리는 깊은 불안 속에서도 함께 떨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정서가 개인의 자발적 행동으로 전환되지 못하면 공감만 무기인 채 소모적 연민에 머물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치권은 이 감정을 향해 모두를 구원하겠다는 단순한 구호를 던지지만 구조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실질 정책은 늘 재원 마련이라는 벽에 부딪힙니다. 기업은 불황을 이유로 구조조정의 속도를 내면서도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 요구에는 경기 회복 이유라는 뻔한 답변을 반복합니다. 결국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보는 막연한 불안 인식을 구체적인 위기 인식으로 격상시키되 위기를 공포로 전환하지 않고 준비로 소화하는 지혜입니다. 비상금 마련과 과도한 비제 축소 재능 나눔과 지역 공동체 참여, 그리고 정신건강 관리 같은 작지만 누적 가능한 선택지를 하나씩 실행에 옮기는 것 말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성공은 안전이고 실패는 파멸이라는 이분법에서 벗어나 다양한 삶의 궤적을 사회적 대화의 주제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단종의 비극이 단순한 죽음에 대한 동경이 아니라 이 끝없는 경쟁의 사다리에서 내려오는 방법을 고민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영화 속 단종은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선택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선택지를 발견하는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꿈꾸고 누군가는 절망하는 이 도시의 반공기를 똑바로 직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밤을 나는 반드시 혼자가 아니다라는 확신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작은 연대의 씨앗을 던지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종을 떠올리며 되새길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비극은 개인의 나약함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냉혹한 흐름이 개인을 삼켰을 때 비극이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경제적 불안 역시 개인의 탓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사실을 영화는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러니 왜 나만 이럴까라는 자책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함께 버틸까를 물으며 내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길에서 단종은 더 이상 비극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야 할 미래를 일깨우는 빨간 신호등이 될 것입니다. 560여 년 전 영월 청령포에서 쓰러져간 17살 소년의 이야기가 2026년 대한민국의 극장을 가득 채운 이유는 결국 하나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청령포에 유배된 단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어몽도가 있습니다. 서로를 지키겠다고 손을 내미는 평범한 이웃이 바로 이 시대의 어몽도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누군가의 어몽도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